투석의 종류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실내에서 그리고 내 방에서 이쪽 편 벽에 기대어 가지고 창 쪽의 벽을 바라본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될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고,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평면은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내 시선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 바닥이 이렇게 있고, 천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의 요거는 좀 잘못 만들면은 이런 사각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요런 지금 이거는 당장 이해가 힘들어도 돼요. 그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요런 입체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내가 바라보는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까만 창이. 여기서 이거는 맞은편 벽이고 바닥은 마루판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마루판이 쭉쭉쭉쭉 깔려가 있어요. 바닥은 마루입니다. 벽은 벽지가 이렇게 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오글오글한 무늬에 벽지가 이렇게 발려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런 사각형의 형광등이 이렇게 하나 내려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천정의 벽지가 이렇게 발려가 있는 거죠. 나는 이 벽의 맞은편에 앉아서 저 풍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다, 액자가 하나 있다면은 이 액자는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밑에 무슨 콘센트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실내에서 내가 바라보는 풍경은 모든 사물들이 여기로 향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베니시 포인트, 소실점입니다. 이 소실점으로 향해서 벽과 천정의 경계도 사라지고 바닥과 벽의 경계도 이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 편 벽과 바닥의 경계도 이쪽 선으로 향하고, 이 그리는 그림도 이쪽으로 향하고, 이 그림의 하단선도 이쪽으로 향하고, 위에 있는 이 형광등도 이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모든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화면상의 그림은 소점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1소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풍경들을 1소점 풍경이라고 그래요. 내 그리는 화면 속에 소점이 한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풍경이 이런 1소점 풍경들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아까 여러 가지 그려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갔다고 칩시다. 거리에는 이런 도로가 있고, 이 옆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왼쪽 편에도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 나무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소점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수평선이고, 요거는 내 눈이 있는, 내가 서 있는 선이고,
그럼 이것과 이것을 만나는 지금 소점이 하나 존재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점을 향해서 이 건물들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도로도 이쪽으로 향하고 건물도 이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가로등도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무도 가로도 수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요 질서를 향해서 향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소점을 향해서 모든 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소점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풍경의 대부분은 이 일소점의 풍경이에요. 왜? 우리는 도시나 거리나 그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즐겨 그리기 때문이죠. 때로는 카페에 앉아서 맞은편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대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실내의 풍경이나 이런 바깥의 풍경이나 이런 풍경이기 십상이에요. 그게 일소점 풍경입니다. 이 일소점 풍경은 일소점 투시도법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훨씬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은 뭐냐? 이소점 풍경이 있어요. 이소점 풍경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가 교차되는 점에 내가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런 도로는 이런 도로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 이래 있고 또 여기로 오는 건널목이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도로에는 이렇게 인도도 있겠죠. 인도에는 보통 보도블록이 깔려있겠죠. 이게 흔히 보는 우리가 도로의 풍경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서서 이때 내 눈의 시점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이 도로의 모서리에 위치하게 돼요. 교차점에. 여기에서 어떤 집을 하나 그린다 할 때 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집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 요것들이 만나는 이 소점 하나와 또 이 선들이 만나는 이 소점 하나와 이 질서 속에 이것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옆에 건물이 같은 높이의 건물이 하나 있다 할 때 이것들은 이런 질서를 가지고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다 할 때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건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창들이 이래 나와 있겠죠. 여기도 창이 이래 있을 테고. 이런 질서를 가지고 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왼쪽 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리가 구성이 되겠죠. 만약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이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어둡게 되겠죠. 이런 질서를 가지고 이 거리에서 존재를 하게 돼요. 이런 풍경들은 우리가 이 건물의 모서리에 섰을 때만 존재하는 풍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소점이 1번 소점, 2번 소점 두 개가 있었죠. 이게 2소점 풍경입니다. 가끔씩 이런 풍경을 우리가 그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 이 건물을 내가 그리고 싶을 때 거리의 풍경이라기보다는 이 건물을 내가 강조하여 그리고 싶을 때 이때는 내가 딱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그러면은 여기에 또 아까처럼 수평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 수평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수평선이 이렇게 그어진다면은
아까 소점이 이렇게 향하는 요 지점에 수평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번의 소점과 2번의 소점이 같은 라인상에 있다는 거죠. 아까 1소점과 마찬가지로 2소점에서도 지금 당장 이 투시도를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풍경이 전개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아까 1소점에서는 한 개의 소점을 향해서 모든 풍경이 전개가 됐는데 아까 이 2소점 풍경을 보면은 소실점이 두 개를 향해서 모든 풍경들이 전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질서들은 건물의 하단선, 상단선 이것들이 다 소점을 향하고 있어요. 창의 선 이것도 다 소점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엉뚱하게 이 소점을 향하지 않고 창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다면 매우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 또한 반드시 이런 질서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런 풍경들을 이소점 풍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만 있느냐? 때로는 3소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3소점 풍경은 내가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타고 아주 먼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들이에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롯데타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 눈은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수평선은 요 시점을 향해서 가고 이쪽 수평선은 또 어떤 저쪽 포인트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아래쪽 포인트를 향해 또 이렇게 흘러요. 그럼 초점이 세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에? 각각 따로따로 놀아요. 이거는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집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내가 저 위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하고 가까운 데는 넓은데 땅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그럼 가끔씩 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보면은 건축을 홍보를 하기 위한 조감도라는 말의 뜻은 새가 내려다본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3초점 투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의 차원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림으로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4차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이 있기 때문에 3차원까지, 3초점까지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반 스케치나 이런 풍경을 그릴 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한 100층짜리 건물, 뭐 부산으로 치면 LCT나 이런 데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도시를 조망을 한다면은 어쩌면 이런 풍경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렇게 도시 질서가 좀 복잡한 데일수록 이 투시도에 대한 이해는 더 필요한 거죠. 이런 투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무수한 도시들을 다 여기다 끌어낼 수 없겠죠.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놈은 이렇게 세우고, 어떤 놈은 이렇게 세우고, 어떤 놈은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그림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추상화에 불과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질서를 찾기 위해서도 이 투시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